당신이 무심코 응답한 그 한 통의 전화. 그 목소리가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의 무기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응답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곳, 바로 유령 여론조사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사건은 전북 남원의 한 시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치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데 정작 공식적으로 발표된 조사는 딱 2건뿐이라는 거죠. 정말 기묘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수많은 전화들,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이고 또 그 전화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이건 비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똑같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응답을 해도 결과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기엔 뭔가 찜찜한 전화들. 바로 이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저희는 거대한 의혹의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기이한 현상, 이른바 정치 공해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공식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여론조사 홍수입니다. 누가, 왜 하는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단톡방 동원입니다. 지지자들만 모여있는 비공개 채팅방에 지금 전화 갑니다, 이렇게 답하세요 라는 지령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모인 응답들은 놀랍게도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민심을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을 결집시키는 도구로만 쓰고는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는요, 민심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동원되는 병력일 뿐이죠. 저희는 이렇게 여론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추적할 겁니다. 이 진실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선거 직전의 깜깜이 기간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깜깜이 기간은 선거 막판의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이 유령 여론조사는요, 기간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숨깁니다. 즉, 하나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패라면 다른 하나는 공정성을 파괴하는 무기인 셈입니다. 한 언론 컬럼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정치 공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치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를 망가뜨리듯 이 유령 여론조사가 우리 사회의 건강, 즉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들은요, 놀랍도록 비슷한 수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남원시장 경선 때를 보죠. 특정 후보가 이길 때까지 조사를 반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는 더 교묘해집니다.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표본 자체를 왜곡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죠. 심지어 과거에는 SNS로 나이를 속여서 응답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람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남원처럼 서로 다 아는 이런 촘촘한 지역사회에서는요, 이런 전략이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후보 지지 단톡방에 동시에 초대받고 그렇다고 사회적 관계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정책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누구를 지지하라라는 동원의 목소리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과연 여론조사는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특정 세력을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할까요? 이 유령 여론조사가 남기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시민들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요. 이웃 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납니다. 정치판은 정책이 아니라 동원 경쟁으로 변질되고 결국 남는 건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뿐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순간 치르고 있는 진짜 비용인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룬 칼럼은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론조사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민심을 왜곡하는 무기가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도구, 그것이 여론조사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발표할 목적조차 없는 여론조사. 그 안에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소리 없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질문들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추적의 끝을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기다려 주십시오.